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토요일날 이 자리를 지키는 민관장 이중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2018년 4월 21일.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여의도. 오늘 낮에 어저께 서울 날씨로 뭐 거의 26도, 7도? 그렇게 올라갔죠. 오늘도 거의 뭐 24도, 5도 올라간다는데 하여튼 참 이 날씨가 좋으면은 저는 괜히 왠지 기분이 좋아요. 뭐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날씨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었던 거야. 그래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시청자님들한테 듣고 있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제 방송에 관한 제 방송 유무에 관해서 지금 계속 많이 좀 그 해달라는 요청 전화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4월까지는 일단은 제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솔직히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정답을. 그죠? 우리는 정답을 모르고 단지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고 쫓아갈 거냐. 자꾸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것이 맞았을 때 이래서 맞았구나. 틀리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또 더 나은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하는 거지. 저희는 뭐 모두 다 점쟁이가 되기 위한 건 아니니까 지금 같은 때도 뭐 생각 우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나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재밌는 한 주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경협주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좀 너무 또 요번에 테마성으로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고 하여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또 잘못하면 학습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조심하실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또 지나치게 다 올라간 주식들을 막 그냥 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 주위에서 몇 번 봤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에 1022-1023, 02786-1021-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무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에서는 4985님하고 8354님이 되셨고요. 무료 문자에서는 6012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이분들은 상품권이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기 들고요. 전화, 무료 문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오늘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지금 생방송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어디 좀 가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 사는 김주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주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주원님. 주원님 연세가 48살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1년 5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되셨구나. 예, 그래요, 주원님. 일단 먼저 주원님 어떤 주식이 먼저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대 홈쇼핑 매수가 비중이요? 10만 9천 원에 30%. 아이고, 좀 들고 계세요. 예, 하늘과 컴퓨터 예, 15,700원에 10%. 예, 가온미디어 예, 9,950원에 10%. 예. 현대홈쇼핑을 30%나 들고 계세요? 네. 이 현대홈쇼핑이 이게
지금 보니까 주원님한테는 제일 예.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죠? 예, 예.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과 컴퓨터나 가온 미디어가 좀 오르는 것보다 만약에 현대홈쇼핑이 만약에 확 내려와. 그러면은 오르는 거 2개, 빠지는 거 하나지만 실은 계좌는 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예, 현대홈쇼핑의 그렇죠. 예, 비중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식이라도 자기 포트에서 어떤 게 비중이 많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틀려지고 포트마다 사람들이 종목 선정을 같이 해도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현대홈쇼핑이 제일 중요하게 됐어요. 예. 10만 9천 원이에요. 예. 매수가. 현대홈쇼핑. 솔직히 저는 현대홈쇼핑 안 샀을 것 같거든요. 아, 저라면? 근데 뭐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좀 앞으로 조금 개선될 것도 좀 있고, 개선될 거요? 예, 밸류상 좀 사니까. 밸류? 예. 밸류, 1년 반밖에 안 되셨는데 밸류를 얘기했어. 나 궁금해. 밸류상 싸다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0점대 PBR을 갖고 있고, PER도 10아래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실적이 줄어들지, 그러면 실적이 나빠질 것 같지 않아서, 나빠질 것 같진 않아서. 예,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음. 작년에 또 렌탈 헬스케어 쪽 그게 한 270억 정도 적자 반영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보였는데 이게 회사 쪽에서는 한 2020년 정도에 손익 일자 맞출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빠진다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감해요. 밸류상 예.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까지야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물론 주식이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주식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더 크지 않나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는 본전 지키기인데, 본전 예. 지키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리스크가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데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배우는 단계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는 지키는 단계니까. 그건 솔직히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먹든 깨지든 중요한 거보다 내가 예. 일단은 먼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걸 딱 먼저 해놓고 중심을 잡아놓고 나가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남북 경협 테마주들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단계. 예. 그런 것들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지금 저는 주원님하고는 전 주원님이 주식 훨씬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칭찬할래요. 훨씬 좋아요. 왜? 내가 솔직히 주원님도 이 물려만 시작했으면 요번에 남북경협지나 이런 거 지금 단계 급등하고 있으면 그거 사고 싶은 충동 느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거들떠 안 보고 있다는 거는 왜 그래? 네. 내가 아직까지 그런 거 봐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테마로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엔 내가 스스로 위험해. 내 실력이 아직 안 돼.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은 점이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현대홈쇼핑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잡으셨다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잘못 잡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 현대홈쇼핑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나 이런 거를 따져본다 그러면 현대홈쇼핑이 여기서 막 밑으로 밀려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럴 주식은 전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땐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은 주식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홈쇼핑들은 지금 이제 홈쇼핑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예. 네. 요즘 또 작은 홈쇼핑도 더 많이 생겼더라고요. 유통업체들한테서 보면. 네. 그러면 홈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얘네가 작년하고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 한 2, 3년? 3, 4년? 그쯤. 실적이 좀 정체됐어요. 예. 네. 그때부터 얘네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기네가 우리 이걸로 이제 홈쇼핑이
앞으로 틀려질 거야.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가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 저는 무렵일 거.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림을 보면 과거에 그림도 있으니까. 네, 저도, 그때 예. 혹시 왜 주가가 올라갔는지 아세요? 홈쇼핑주들이 그때 주가가 다 전체적으로 좀 올랐었어요. 그때.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식에 관심이 그거를 있으냐. 아시면은 이제 문제가 풀려요. 보면 왜 그러냐면 그때 아마 작년이면 재작년쯤이니까 그때 오를 때 그 홈쇼핑들이 올린 이유가 홈쇼핑이 이제 정체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제 홈쇼핑들이 야 이제 뭐 너무 뭐 카탈로그니 이런 거 뭐 해도 니네 이제 매출도 안 나오고 별일 없잖아. 이제 니네 어떡하냐 그러는데 야 우리 성장할 수 있는 키가 있어. 이러고 홈쇼핑들이 딱 내놨어요. 뭘로 내놨냐? 모바일이에요. 네. 그때 모바일을 딱 내놓으면서 우리 이제 이 모바일 니네 스마트폰들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모바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로 이제 광고에서 엄청난 수익을 앞으로 수익이 확 늘 거야. 이래서 그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 당시 모바일 마켓에서 그래. 야 홈쇼핑들이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성장 단계에 한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홈쇼핑들의 주가가 좀 좋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홈쇼핑들 주가가 그 다음부터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이쪽 부분이 맞아요. 예. 시장에서 그 당시에 야 우리 이제 모바일로 인해서 우리가 홈쇼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봐줬는데 모바일을 진짜 시행을 해보고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게 없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시장하고 좀 틀린 모습이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다 간단합니다. 이제 홈쇼핑들이 모바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파는 것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한 물건을 팔더라도 요즘 어때요? 하다못해 저도 얼마 전에 뭘 했었냐면 뭐 운동기구 하나 조그만 거를 그 회사에서 주문할 일이 있어서 샀어요. 그런데 그때 홈쇼핑부터 해가지고 몇 개를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싼 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게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하겠다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접근은 용이하지만 그만큼 다른 데들도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윤이 계속 적어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 모바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접근할 거야 라는 게 그 당시에 점수를 받았지만 그 다음 주가 흐름에선 반대되는 모습이 그 이후에 나왔던 이유가 그랬지만 수익이 니네 그럼 늘었니? 수익이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홈쇼핑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럼 니네 이제 모바일까지 나오고 막 뭐 하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성장의 포인트를 뭐에서 찾을래? 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주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주원님한테 여쭤볼게요. 홈쇼핑의 새로운 이제 성장을 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수익을 뭐에서 이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향에는 그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예,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예. 말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도 예. 솔직히 그래요. 왜? 이제 홈쇼핑들이 새로운 획기적인 뭐를 또 내놔야 되거든요, 수익원을. 예. 근데 홈쇼핑들이 지금 새로운 수익원을 내놓을 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말해서 그 소리는 뭘로 연결이 되냐?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면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박스권으로. 아니, 뭐, 예. 뭐, 수급일을 해서 조금이야, 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대로 된 정도는 주가. 하지 싶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렌탈 헬스케어 쪽에, 이쪽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러면, 영업이익에도 좋은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거기 가서 할 것 같아가지고,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 뭐, 조금이야 뭐,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이라는 게 어려우면 주가의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 저 본전 지키면서 요거 그냥 혹시라도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좀 그런 거 이용해서 해볼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에는 반대 안 해요. 왜? 아니, 뭐, 이거 뭐 기술적 반등으로도 나중에 뭐 5% 10%야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그 기간도 뭐 잘 전 모르겠고, 그리고 제대로 된 추세 상승은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제대로 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꼭, 사야 될까라는 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주가가 다 올라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회사가 별로 성장할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데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원님 관점으로 나중에 조금 먹을래? 그 기술적인 거, 그거 이용하시면 상관없지만, 아니시면은, 웬만하면 저는, 요거 좀 현금화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15,700원 10%인데, 요것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보니까, 다 보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그래도 좋은 거는 언행일치하고 계세요. 말하고 행동이 틀리지 않아. 네, 맞아요. 지금 말하신 그 행동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아마 그런 어떤 이슈화에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좀 노리시는 그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일은 이것저것 벌이는 것 같던데, 그게 다 뭐, 회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나름은 그럴듯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글 컴퓨터도 예. 회사에서 말하는 게 다 주가로 반영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슈화 될 때가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오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오르는 게 쉽지는 않은 회사예요. 근데 뭐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경쟁력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0%밖에 비중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여유롭게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뭐 올라가다가 다시 다 주춤하고 있는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요번에 기관들이 계속 좀씩 팔았죠. 근데 가온미디어 같은 회사는 좀 잘 보시면은, 이 회사는 보시면,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주봉으로 보시면 진짜 박스권을 참 차분하게, 그 몇 년 동안 주가가 시끌시끌해도, 시장이 시끌시끌해도 얘는 그냥 마이웨이 가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도 한 3년 동안 실적 성장이, 그러니까 정체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은 거의 좀 마진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 회사가. 그런데 메타버스 쪽이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근데 AI 쪽은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AI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다고. 근데 부채가 좀 많아가지고, 원래 또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한 55조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한 710억 대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을 보시면은, 혹시 실적을 제대로 보셨나요? 이 회사는 작년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 실적은 그럴듯하게 나와요. 한 37%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던데, 근데 환율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환율 때문에 조금. 근데 죄송한데 그 예상 실적이라는 거는 어디서 말하는 예상 실적을 얘기하시나요? 그냥 뭐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상 실적이 지금 말하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믿진 않는데,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릴 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향상되는 건지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다하긴 해요. 그렇다하긴 한데, 그냥 환율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영향을 그런 받을 거는 것 좋아요. 같아요. 그런 거는 생각은 좋은데, 근데 예상 실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상 실적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자기 생각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예상 실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그건 좀 퀘스천을 달았던 이유도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삼성 합병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다 해서 결과가 발표났죠. 애널리스트한테서 니네 이렇게 평가했던 근거, 이 땅을 이렇게 평가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저번 주가 뉴스에다 시끄러웠죠. 합리적인 근거였어요. 진짜 뭐 완전히 들어보니까 완전 진짜 무슨 뭐 시장판에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그죠? 하여튼 좀 부정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보는 거는 근데 죄송한데 그건 애널리스트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왜 저 따위로 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주식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평가할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든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평가할래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거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예상 실적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건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예상 실적이라는 게 마치 진짜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그 실적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실적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보고 거기서 좀 좋으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석을 해요. 무조건. 근데 저는 그게 웃긴다는 거야. 그 예상 실적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높게 평가할 이유가 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저도 뽀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럴듯한 면만 그럴듯한 그래요? 제 생각도 제 그래요. 생각을 근데 저는 솔직히 면만 바라보는 네, 거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예상 실적이라는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제가 혹시 방송에서 예상 실적이라는 말, 예상 실적이 이 회사 얼만데요라는 말 쓰는 거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자, 한 번도 쓴 적 없을걸요? 왜? 아, 예. 그 예상 실적이라는 건 지가 점쟁입니까? 대충 지 생각을 뭐 하는 건데, 그거, 그 얘기까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무슨 뭐 금과 억조 같이, 여기서 더 좋으면 좋은 거, 여기서 나쁘면 나쁜 거, 그러면서 주가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웃겨요. 그 예상 실적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건데? 애널리스트 자기 개인 생각인데? 그럼 그 사람이 다 맞추고 있어? 신이야?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썼던 어떤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볼만하면 요 근거는 요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환율은 진짜 지금 어떻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예상 실적이 얼마? 그런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 그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런 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이 회사에 있어서는 괜찮은 부분이고, 이 회사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기관들의 수급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근데 기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여기 샀던 기관들 중에 같이 투자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도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지친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요즘 좀 시장에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특별히 회사에 대해서 바뀐 건 없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새 정보 상담해 드렸고요. 뭐 대구 항상 더운 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워낙은 제가 이번 주에 워낙은, 강의가 없었었는데요. 저번 달에 분당에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분당에서 강의를 못했죠. 할 장소가 못 됐어요. 저희 불찰로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여튼 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가는데요. 거기 오늘 오후 1시부터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분당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죄송해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성남시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잘 보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 거기가 뭐 진흥재단 1모도 있고 2모도 있는데 그냥 성남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정자동입니다. 꼭 주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오실 분들 1시부터 저건 분당에 많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8일 날 토요일 날 경기도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에서요. 오후 1시부터 역시 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경북 영주에 사는 34살 서현이 아빠입니다. 서현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네. 서현이 아버지 34살. 서현이 아버지 저하고 통화가 네. 처음이세요? 네, 진짜 좀 영광이에요. 제가 신청 몇 번 했었는데. 아니 서현이 아버님 하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듣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주식 경력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5년. 그래요. 서현이 아버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DSP 로봇. 매수가 얼마요? 2,100원이고, 예. 50%.
어이구. 어이구, 이걸로 그냥 끝장나시는구나. 예, 또. 네, 그리고 톱텍 3만 원에 10%, 예. 그 LG화학 36만 7천 원에 10%요. 몇 프로요? 10%. 10%요? DST 로봇이 50%나 있네요. 네, 원래 이게 비중이 좀 작았었거든요. 그러다 늘리셨구나. 이게 제가 처음에 2,650원 정도에 샀었는데 예. 물 그 탔네. 추세가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요. 일단은 DST 로봇에서 그러니까 승부를 건 건데, 네, 승부를 걸었다기보다 이제 원래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데 예. 이거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도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서 좀 유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원래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요. 그런 투자라는 걸로 좀 바꿔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의 단기 매매 방식에서요. 지금 단기 매매 방식을 그냥 계속 고집 좀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로 좀 바꿔보고 싶다? 예, 그래서, 뭐, IT나 뭐, 작년에 IT나 뭐, 바이오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산업이 있을까, 이래, 나름 고민은 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걸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지금까지 보니까 5년 동안 하시는데 거의 단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단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를 안 하시고. 저는 단기 매매하는 게 차라리 좀, 이렇게 대응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대응이 쉽다? 네. 그래요. 대응이 쉽다. 그래요. 또?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이 네. 부족해서. 네. 제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지금,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네. 그러냐. 네. 여러분들은 우리 흔히 저 주식 몇 년 했는데 저 그냥 이렇게 물려서 쭉 갖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옆에서 많이 보셨죠. 5년 동안 하시면서. 예, 그죠? 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그러죠. 예, 다 실은 물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장기는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그냥 사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여러분들 제일 잘못 알고 있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실은 여러분들 단기 투자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단기 투자는 솔직히 공부 그다지 안 해도 됩니다. 단기 매매,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니죠. 단기 매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저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죠?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진짜 기술 몇 개만 알면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요. 제가 쪽지기 같이 알죠? 왜냐면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의 다 알거든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실패도 해봤고. 그래서 실제로도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S산전도 그렇고 최근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내셨어요. 네. 그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저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어요. 장기 투자.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지금 이렇게 제 방송은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하고도 방송 내용이 완전히 틀리죠. 스타일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뭐 애널리스트들 방송 거의 안 봐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거의 단기예요. 그래서 뭐 며칠 선이 깨지면 어떻게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요게 어떻게 지지가 저항이 맞아요. 어떻고 전부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 투자하고 싶어요 해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방송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단기를 떠들고 있어요. 단기 맞아요, 매매법을. 그러니 우리 개인들은 처음부터 주식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로 기술적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는 물리면 가져가는 거 그러다가. 맞아요. 근데 실은 장기는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나 뭐 짐 로저스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단기 매매합니까? 장기 투자합니까? 장기 투자라는 말을 하죠. 장기 투자 말을 하는데 그분들 주식 그럼 굉장히 무식한가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는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유식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은 무식하면 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게 얘기할게요. 무식하면 하는 게 단기 매매예요. 무식해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진짜 유식해야 하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기 매매 하시면서 느껴봤지만 단기 매매로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하는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몇 배씩 이렇게 몇 년에 쫙 해서 막 계좌가 쭉쭉 불고 막 이러든가요? 어때요?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막 5% 10%에 지금 정확히 제한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타일이 보니까 지금 단기 매매를 진짜 제대로 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보면 그렇게 막 시장이 막 그런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무식하게 깨져요? 안 깨지죠. 네, 안 깨져요. 딱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도 말하지만 단기 매매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깨지지를 별로 않는 매매가 맞아요. 대신 버는 것도 똑같이 얼마 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또 미국에 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미국 증시가. 네. 그때는 또 이렇게 ETF로 이렇게 인버스로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막 혹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반장님 그 유튜브로는 한 번씩 아, 보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저희 방송 오래 보신 시청자분들은 몇 달 전에 제가 아마 방송 내용에서 이런 걸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뭐 어떤 회사에 상담이 나는데 실은 제가 그 회사를 되게 관심 있게 보던 회사예요. 그런데 중국 관련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전부 다 안 좋은데 이 회사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요번에 하여튼 남북 경협에 의한 부분 상승이 있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회사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그 다음은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는 우리 하얀 팬티, 빨간, 검정색 팬티 이런 거만 있다가 점점 컬러풀한 걸로 가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제가 상담을 했던 종목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데 뭐 좋은 사람들인가요? 예, 맞아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는 진출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기억나시죠? 네, 요번에 나는 그 종목은 알 것 같아요. 예, 중국과 남북 경협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예, 근데 그런 건 찾아보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상담할 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근데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셨네. 제가 이거 한 2번 상담 계속 그때마다 했는데 그때 주가가 이렇게 될 거를 알았을까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런 거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잡아놓고 기술적으로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래 좀 남북 경협 이슈 이런 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남북 경협만이 아니라 중국과 이런 두 부분까지 같이 터졌죠.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실 거는 기술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을 수도 조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로 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을 긴 텀에서 보면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과 단기 매매라는 사람의 수익률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제가 뭐 이걸 말했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관점이 분명하면 그 주식이 어느 순간에 움직일지는 몰라요. 뭐 반대로 물론 자기가 잘못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맞느냐를 보면서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DST 로봇 이제 제가 장기로 가져가실 거예요. 했더니 이제는 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라고 그랬죠. DST 로봇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DST 로봇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 DST 로봇이 지금 이게 주요 주주 이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최근에 뭐 천지인가 하여튼 베이징 링크선 테크놀로지라고 맞아요. 해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동부 CNI였죠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 뭐 최근에 동시에 뭐 나이에서. 우회상장 뭐 이런 이슈도 예, 있었던 그것 것 때문에 같아요. 요즘 뭐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솔직히 저는 뭐 우회상장 이런 얘기 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되게 안 좋아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동부 CNI에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동부에서 중국으로 예,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맞아요. 지금 중국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로봇 관련 기술이 엄청난 나라일까요? 아직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저는 예, 맞아요. 예, 예. 선도하는 예, 기업이 일본이 있다고. 지금 예. 최고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이쪽 분야에서 쫓아갈 아직 그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중국 쪽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더군다나 한국도 중국. 아니라 중국이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한 발은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건 걸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이런 시장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이 앞으로 로봇 시장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했지만 지금 최고는 일본이에요. 일본이기 때문에 그거 아직까지 쫓아가려고 이제 중국이 보면 뭐든지 그런 거 막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들. 그죠? 네. 나라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네. 한다면 이쪽 분야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지금 제가 한번 DST 로봇을 보여드리지만 DST 로봇은 어때요? 몇 년 동안 물론 올라가기도 했지만 조정받치면서 어때요?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그 동부 CNI 주인에서 중국 베이징 그 링크선 테크놀로지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부터는 잠자다가 다시 그 4차 산업 그것 때문에 작년에 한번 주가 반짝했다가 로봇 그때 주식 좋을 때 그때 반짝했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얘한테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4차 산업이라는 중국의 어떤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로봇 사업에 관심을 계속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2,1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은 줄일 건데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비중이 50%죠. 제가 지금 막 말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하셨네. 예, 맞아요. 비중이 50%인데 50%를 다 가져가기까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죄송한데 요거는 비중을 한 25 정도로만 맞춰놓고 절반 그리고 그 정도만 지켜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할 때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응을요. 제가 만약 25%를 갖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예. 하면 또 이렇게 그렇죠. 주가 매수를- 예, 그땐 또 현금이 또 있으니까 또 유도리 있게 그게 예, 하면서 나쁘지 할 수 않은 방법인가요? 예,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빨리 예 하겠습니다. 탑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3만 원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일단 탑텍은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탑텍은 종가로 25,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부담이 없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손절 라인 가지고 지켜볼게요. 그리고 네. LG화학이 36만 7천원에 이것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좀 주춤하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주가가 뭐 갑자기 밑으로 빠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요 정도면은 가져갈 만해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이거 크게 뭐 수익 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안정성도 있는 종목이니까 가능합니다.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예. 그 한 개만 물어봐도 돼요. 예, 뭐 대답해 예, 주세요. 요 최근에 뭐 테슬라 뭐 관련한 보도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대선이요, 예. 그 테슬라. 아, 테슬라에. 예, 그래갖고 전기차 관련주가 뭐 거기 영향을 좀 받는. 영향을 안 받진 않을 거예요. 좀 받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에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현대차 하면서 설명했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뭐 제네시스 플랜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요번에 낸 이 플랜이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플랜이라고 보는 게 수소 전기차, 지금 수소차죠, 수소차. 예, 수소차에 흥행을 걸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수소차, 전기차보다는 올해하고 내년에 수소차의 흥행이 전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고 뒤로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후퇴는 아닌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전에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전기차만이었는데 테슬라 문제도 이런 게 겹친 상태에서 현대라는 막강한 글로벌 파워가 있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차에 이제 흥행을 걸려고 하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전기차는 조금은 예 전에하고는 좀 틀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네, 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주시고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저번 달 그 사고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갑니다. 성남 분당입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성남 산업진흥재단 대강당입니다. 주소를 좀 잘 확인하세요. 정자동에 있는 겁니다. 이게 딴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자동. 오후 1시부터입니다. 잘 보시고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마 재밌는 내용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와서 잘 듣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번 주에도 저한테 이런 전화들이 좀 걸려온 것 중에 보면 반장님 스타일의 방송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요. 잘 보이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반장님이 처음에 왜 이 반장이 되셨고 왜 시청자들이 반장님을 찾아서 봤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장님은 반장님다운 스타일, 반장님답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안티 무서워서 이 사람 무서워서 저 사람 무서워서 그런 식으로 방송하시다 보면 반장님은 반장님을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들의 색깔이 없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되게 스스로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요. 저는 저답고 욕 먹더라도 그렇게 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는 전주에 사는 50대 후반이고요. 예. 주식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전주에 그리고 사시는 성만 예, 그리고 예명은 기창이 아빠라고 합니다. 희창이 아빠요? 기창이. 기창이? 예, 예. 기창이 아버지? 예. 기창이 아버지. 그래요. 우리 기창이 아버지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는 한화 손해보험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 비중? 7,500원에 80%입니다. 한종목 코너로 들어오셨구나. 예, 예. 30년 되셨어요. 예. 저하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말이 서툴러가지고 지금 적은 것이 있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님이 한경에서부터 날개 달고 방송하면서 참 재미있다 하고 SBS, MBC 그리고 네네네. 머니데이까지 따라오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식 해설자가 전국에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이상하게 합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공감이 맞는 것 같아서 합리적이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그 칭찬 예. 너무 감사한데, 이 주식을 80%나 사셨거든요. 저는 지금 예, 이게, 예. 지금 전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죠. 예,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손보를 제1화재와 통합한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수익을 예, 전에 예. 많이 내시고 파셨구나, 한번. 그러죠. 12,000원대도 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4,000원까지 내려갈 예, 때도 맞아요. 안 팔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안 팔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증자를 2번이나 받으면서 안 판 이유는 이것이 10대 재벌이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승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계가 2등권으로 분명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손보주들은 모두 다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이것만 5,000원인데 너무 저가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저 혼자라도 주주총회에도 몇 번 참석해가지고 감사라든지 사장한테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예. 그건 칭찬하고 싶어요. 예.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예. 혹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 요번에 뭐 어떤 회사에 뭐 무슨 문제도 갑질 문제도 지금 뭐 되고 막 이러고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굉장히 국민 여론한테 공분을 사고 있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잘못된 회사들의 어떤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이럴 때 진짜 실은 여러분들 불매운동도 물론 중요합니다. 불매운동도 중요한데 그런 회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장한 회사들은 주식이라는 건 그만큼 그 회사의 경영 능력의 평가의 잣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겠어요? 그 경영자의 자질을 다시 논하겠죠? 그리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나잖아요.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해서 맞아요. 불매운동해서 매출이 좀 줄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회사가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줄지 않으면 솔직히 그게 그렇게까지 계속 그렇게 불매운동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잘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얼마 뒤에는 그 매출이 회복되고 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기업들이 잘못되거나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봤을 때 가장 준엄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겁먹을 수 있는 건 실은 여러분들이 그 키를 갖고 있어요. 뭐 하나 안 사주는 거 그것도 물론 얻게 됐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주가로 냉엄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판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오너들 다 벌벌 깁니다. 국민들한테. 진짜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제일 중요한 키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키를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쓸 줄을 모르세요.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박살이 나봐요. 이사들 난리 납니다. 이사들 거기 참여하고 있는 이사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급 이사에 소집되고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오너들 자기 목이 위태위태해지는 순간까지 들어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뀌어요. 실은 가장 좋은 합리적인 합법적인 가장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힘이 있어요. 근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그 큰 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얼마든지 그 큰 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준엄하게 그러려고 심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그런 걸로 심판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근데 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나손보 하다가 얘기 나왔지만 이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경영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회사는 손해보험 말고 또 딴 것도 있죠. 하나그룹 내에. 보험으로.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손보 같은 경우에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생명을 갖고 있는 데들은 손보가 규모가 생명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죠. 예. 하지만 비중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같이 삼성이 갖고 있지만 솔직히 삼성생명은 금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탑인데 삼성 손보는 그룹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워낙 이 자산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험을 좋게 본다는 거는 솔직히 그 하나그룹에 있어서 좋게 본다는 건 저는 그것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창희 아버님한테 해당하는 거겠지만 80%의 주가가 지금 비중이 80%예요.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네. 11,000원대가 작년에 와가지고 한 80% 이상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11,000원에. 비중이 80%예요? 예. 그러고 나서 88,000원대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내집을 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 생각을 할게요. 예. 뭐냐면 지금 기창희 아버님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비중을 확 줄여놓으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기창희 아버님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앞으로. 예. 특히 왜 그러냐? 여기서 비중을 확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확 줄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보험은 금리 인상의 대표적 수혜주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요번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주들이 올라갈게요, 떨어졌게요, 오히려. 별 볼 일 없을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시장이 바뀐다는 어떤 중요한 징표들인데 왜 그러냐?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가 오르면 보험주는 무조건 좋으니까 사서 가만히 있으면 옛날같이 먹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주를 위험하게 접근하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요즘 보험주 뭐 최근 1년 동안 아니면 뭐 최근 석 달 동안에 최저가를 기록하는 주식들 뽑아라 그러면 보험주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보험주가 최근 뭐 3개월, 최근 1년 동안에 최저가, 자기 주식에서 최저가를 찍는 회사가 보험주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이거 여러분 워낙 실은 굉장히 쇼킹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주는 수혜주야. 아직도 이런 옛날 하늘천 따지에 나오는 그런 논리를 지금도 적용을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시장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 점점 더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보험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드리는 메시지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80%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드셨어요. 옛날에는. 보니까 30년 주식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틀이. 그래서 기창희 아버님 지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거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제 현금화를 하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잘. 그래서 되고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기창희 아버님은 비중을 확 줄이시는 쪽으로 가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그러면은요, 제가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 선보주가 계속 내려간다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근데 추세입니까? 그거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일시적인 작용 안 건가요? 할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문재인 케어에 의해서 뭐 그런 거 한다 그랬는데 문재인 케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은 되고 있지만 아주 뭐 전폭적으로도 저항 세력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예. 그게 적용된다 그래서 선보주에 있어서 뭐 획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2, 3년 안에 뭐 불리한 게임으로 작용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비중을 일단 좀 줄이신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선보주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네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생각하실까요? 좋아요. 예. 그렇게 예,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전현석 아이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반장님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얘기 안 했지. 요즘은 얘기 다 해도 되는 시대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제. 저는 중립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맨날 뭐 입 닫고 뭐 눈 감고 그러고 지내야 되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발휘해야죠. 왜? 뭐 속된 말로 왜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절대 우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래야 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대구에 사는 49살 김종대입니다. 김종대님, 예. 49살, 주식 경력은? 제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종대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FC엔트가 16,350원에, 얼마요? 16,351원에, 16,350원. 네, 몇 프로요? 40%요. 예. 바로 한정기술 46원에 20%. 4만 원 정도 되네요. 20%. 예.
한전기술 4만 원에 20%, FNC엔터 1,350원 정도에 40% 맞죠? 48,000원. 아, 48,000원에 20%?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한 번씩 한번 주가 흐름을 볼게요. 48,000원. 8년. 아, 그래요? 만 원. 그래요. 40%나 갖고 계시네, FNC엔터를? 예, 예. 거기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예, 예. 이야, 3년, 그래요. 야, 근데 어떻게, 야, 뭐가 궁금하세요? 요 근래 뭐 마이너스 한 50% 능가하고 있다가 조금 회복은 되는데, 그 FC 엔터가 계속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지 싶어요. 매수가는 10,000원이라며요, 1,300원. 아니, 16,350원. 아, 16,000, 죄송해요. 16,350원? 예, 예. 16,000, 저기 적혀있구나. 16,000원. 예, 예.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질문이. 왜냐하면 솔직히. 그만형, 저는 솔직히 말해서 FNC엔터에 요번에 주가 올라오는 게 예. 저는 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번에 FNC엔터 솔직히 주가 왜 올라왔어요? 아시죠? 예, 예. 어떤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정혜인 씨인가요? 그 젊은 예, 예. 분. 예, 저도 뭐 처음에 신인 때부터 이렇게 드라마 가끔씩 보면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친구네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결국 요번에 빚을 발하더라고요. 그죠? 예. 예, 예. 그 제목도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 예쁜 누나, 예, 예. 예, 뭐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인가? 하여튼 뭔가 뭐 그래요, 제목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그걸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점점 아직 뭐 당장보다는 지금 좀씩은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옛날에 뭐 이민호 씨나 김수현 씨의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주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확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정혜인 씨 효과가 뭐 없지 않아는 있지만 이 한 친구에 의해서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아직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회사가 워낙은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 잠자던 회사가 주가가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는 전 솔직히 말해서 퀘스천이에요. 요번에 뭐 그 FNC한테 광고회사 요번에 넘겼잖아요. 딴 데로.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SM으로 넘겼죠? 예. 예, 근데 SM은 요번에 또 그렇죠? 예,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맞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넘기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바로 멈추냐 조금 더 가겠냐 솔직히 제가 야 이거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기서 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갭 숭숭 있어요. 보이세요? 갭 여기도 있고요. 예, 예. 여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주가 하락으로 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메꿀지 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메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려운데? 질문 받자마자, 야, 이거 어려운데? 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왜? 정혜인 씨 그 친구 효과가 여기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김수현 씨나 이민호 씨 같은 그런 분들 그 올라갈 때 같이 그때 같이 중국과의 그 어떤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이 그때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험에 비춰서 지금 정혜인 씨 효과를 너무 크게 보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시장이.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러고 지금 요번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 매국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가 예. 진짜 저 퀘스천이에요. 여기선 진짜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이거 비중 40%잖아요. 비중 예. 40%면 저 같으면 일단 저는 조금씩 줄여나가겠어요. 일단 여기서 10% 팔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좀 더 보다가 예. 매수가 근처에서 오면 10% 또 팔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보고 있다가 꺾이는 지점 보인다 싶으면 나머지 팔아버릴 거고. 왜? 갭매꾸로 내려올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10% 팔고 반대로 조금 더 내려와. 그리고 첫 번째 갭매꿔. 그러면 거기서 10% 저는 또 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고 있다가 내려온다. 그럼 이건 100% 두 번째 갭 메꾸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네. 일단은 20%도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종대님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종대님 일단은 요거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갭 두 개나 뻥뻥 두고 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이 회사가 갈 정도로 회사가 바뀐 내용은 없거든요. 솔직히 정혜인 씨 한 친구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같이 뭐 중국에서 그런 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올라오고 있어요. 4만 8,000원이죠. 20% 이거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매수가가 그죠? 거의 여기인데 요번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은 더 보시는데 요번에 올라올 때 이게 계속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좀 있으면 멈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멈추면요. 이제 그 정도에서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기 바라요. 왜냐면 한정기술은 추세로 계속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조정받으면서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 멈추면 이제는 좀 당분 계속 멈추고 주가가 별 볼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흔들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힌트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면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분당을 갑니다. 저번 달에 분당을 못해서, 저희가 저희 불찰이죠. 뭐, 저희 불찰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했는 바람에, 그때 와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헛걸음을 치셔서 지방에서도 막 되게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잡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잡은 게 그래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오늘 1시부터요. 성남시 정자동입니다. 분당 정자동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는 데가 뭐 1센터, 2센터에서 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정자동입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오늘 많이 준비해서 갑니다.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계속 못 들었다. 반년 이상 못 들었다. 1년 이상 못 들었다. 이런 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용들이. 그리고 다음 주는 의정부죠.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델관에서요.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역시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1023. 한 종목 코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전화 연결됐나?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뵈요, 저도. 전 누구세요? 저, 성남시 분당에 삽니다. 분당이세요, 오늘? 분당. 성함이? 저, 이선재라고 합니다. 임선재님, 연세가? 네네네. 57세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1년 반 정도. 2년 반? 저 뭐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선재님. 정자동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큰 데예요? 되게? 엄청 큽니다. 그래요? 금방 찾을 수 있겠구나. 네네네. 정자동에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거기 가보질 않아가지고. 먼저 갔을 때 바람 맞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저번에 왔다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요번에 그 이상으로 아마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가니까요. 와서 꼭 들으십시오.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선재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셀트리온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이요? 34만 원에 비중은? 80%. 몇 프로요? 80%. 80%요? 한 종목 네. 들으셨구나. 그래요. 한번 해보죠. 셀트리온 요번에 34만 원에 80%. 그래요.
어떤 부분 제일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아, 그래요? 네네. 요즘 아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전 봐요. 제가 네. 옛날에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네, 솔직히 이 회사의 내용은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정말 옛날에도 할 때도 그랬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 네네. 이 회사는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내용들은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로 해서 오너들이 공부를 해볼 만한 회사예요. 진짜 네. 자기의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꾸준하게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나갔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기업에서 좀만 하면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 그래도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버텨내면서 왜 자기네가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형성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그런 회사들 야 우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걔네 돈으로 사버려. 보통 대기업들이 그러잖아요 재벌들이.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갈 길을 꾸준하게 가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유혹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붙어서 계속 이겨내면서 간 아주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회사는. 솔직히 그렇게,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도 실은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답받는 게 맞고.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셀트리온 회사 주가라는 것 자체가 주가에 너무 좀 지나치게 관심들을 많이 표현을 하죠.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 정말 좋은 내용도 가려질 때가 있어요, 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 회사가 그럼 지금 갑자기 안 좋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항상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이 영업무궁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잖아. 아무리 비빌 것도 열을 갈 수 없고. 실은 셀트리온도 지금 그런 구간을 맞은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 지금 보세요. 또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이거 헬스케어고,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예, 엄청나게, 이거 한번, 뭐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아니,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 조정도 나오고 빠지는 구간도 있고, 뭐 몇 년, 뭐 1, 2년도 빠질 수 있는 건 그런 거지. 올라갈 때 뭐 계속 올라가면 뭐 앞으로 영원히 주구장창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은 주식이라는 건 간단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쉬는 구간도 나오게 돼 있고,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셀트리온도 그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이거는 잘 보시면 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옛날에 싸게 산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얼마든지 주식 이제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도 물량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뭐 셀트리온도 보시면 외국인들 파는 거 보이잖아요. 예. 외국인들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파는 거. 왜? 그 사람들이 파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회사 좋아서 샀어. 그다음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좀 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팔아. 뭐 외국인들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 뭐 계속 뭐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은 지금 80%씩이나 샀잖아요. 근데 34만 원에 80% 사신 건 저는 좀 너무 위험했다고 봐요. 이게 더 가든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계속 비중을 저는 축소해서 들어가는 게 실은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뭐 조정받고 다시 오르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그동안 오른 것도 사실이고,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그리고 이 모습이라면 좀 80%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중이고,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라면은 저는 비중 확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뭐 1, 2년 쉰다고 해서 야 셀트리온 어떻게 1, 2년 주가가 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솔직히 있을까요? 얘가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 모습을 보면 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제 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쉽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될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단지 우리 선재님이 잘못한 거는 너무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다. 그거 하나를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비중 조절하면서. 네. 그래요. 예, 저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이 주식민원처럼 시청해 주십니다. 네, 좀 전에 마지막 시청자분께서도 정말 죄송한 얘기 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성남이 강의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 좋은 데서 합니다. 성남 산업, 정자동에 있는 성남 산업진흥재단 대강당 무지 큰 데랍니다. 거기. 그러니까 잘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내용 해서 가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시부터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예림당. 예림당 같은 경우에 어저께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좋고 하는데 일단 잘 버티고 있어요. 이 모습은 지금 괜찮아요. 잘 버티는 모습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10,000원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은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갖고 있다가 만약에 8,000원이 종가로 깨지면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 밑에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절반 잡고 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크로바이텍입니다. 아유, 이게 뭐야? 크로바이텍. 043. 잠시만요. 3. 590.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에 4,950원, 한 5,000원 정도 되는데요. 20%.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죠? 보시면 조정받고, 그 다음 오를 때 급하게 오르는 것 같다가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오른 얘가 중요한 애예요. 만약 얘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으면 얘는 파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지금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을 공격하는 모습이 빠른 시간 안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직 수급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켜보세요. 이런 경우에 손절가만 갖고 지켜보세요. 손절가도 아니다. 그냥 5,000원. 을 딱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요. 5,000원이 깨지면 다 매도해버리시고요. 왜냐하면 손실까지는 그냥 매수가에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지켜보셔도 돼요. 아직 요 모습은 괜찮아요. 요 모습은. 아시겠죠? 다음 종목. 다음 종목. 없나요? 아이컨트롤스 039 579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반등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건 파시고요. 혹시라도 밑으로 12,500원 정도 11,500원에서 11,000원 깬다 그러면 얘는 다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 여기가 지지대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모릅니다. 저점 어디서 형성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보시면 저점 깨고 내려가는데도 버티시거든요. 이런 종목은 버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버티는 거 아닙니다. 꼭 그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YG원. YG원. 어떤 분이 YG원이 YG엔터하고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YG원. 19,100원인데요. 19,100원 매수가 그쳤는데 이 YG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회사 내용을 이렇게 탐방 가보고 해보면 회사의 매력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꽤 올라왔죠. 한번 올라왔고 났기 때문에 조정이라서 이게 과연 요 정도에서 다시 막 이렇게 조정받고 또 위로 올라가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회사는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 15,000원 드릴게요. 14,500원 드릴게요. 14,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홀딩하고 더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력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내내 올라왔다라는 게 부담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절 라인만 갖고 지켜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 내용은 매력은 있어요. 분명히 가보면. 다음 종목.
예, SPC3립입니다. 예, SPC3립. 뭐 주가 흐름에 이런데 16만 원. 이건 솔직히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SPC3립은. 예, 알고 계시죠? 예. 공정위로부터도 좀, 좀 그랬죠. 걸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의 뭐 회사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무슨 뭐, 신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뜰 내용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굳이 이런 회사, 이런 모습이라고 싸다고 해서 지금 사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10%밖에 못 사신 거 보면은 16만 원에서 보니까 뭐 낙폭과대 요거 이용해서 반등 이용해서 드시렸던 것 같거든요. 보니까 딱 지금. 근데 이거는 낙폭과대를 이용할 만한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류의 회사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낙폭과대 이용할 때도. 다음 종목. 예. AT세미콘입니다. AT세미콘인데요. 요거 지금 계속 바닥에서 기는 모습 나오고 있죠. HSemi콘 바닥에서 기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무슨 이슈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제가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전 이슈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시장이 이슈화 될 게. 그런 거는 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이슈하고 만나서 이런 식으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회사를 잘 아시고 공부하십시오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이걸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 자기 생각을 해야지 누구 말 듣고 그냥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주식 뭐 지금 이 2360님이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걸 상상하시면서 가져가요. 근데 그럴 때는 차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어필될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AT세미콘은 그렇게 어필될 내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저는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매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메타랩스입니다. 메타랩스인데요.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세 분 연속 다 비슷한 모양들의 지금 회사죠. 3,770원인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뭐 이건 너무 잘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아시겠죠? 왜 이거 사시는지도 알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데 자꾸 그런 거 맞들이지 마세요. 성공 확률도 안 높아요. 다음 종목. 코나이입니다. 공이. 코나이인데요. 일단 코나이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 15,300원인데요. 어쩌면 다 똑같냐 지금 흐름이 네 종목이 연속. 코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올라올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것도 더군다나 15,300원에 30%. 에이 왜 이런 짓 하셨어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계속 정리하세요. 이거 현금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다음 종목. LS산전. LS산전인데요. LS산전 같은 경우에 20% 56,000원 정도 매수가예요. LS산전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내용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 요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원자재 실은 이 원자재 가격 나왔는데 요거 워낙 공부시킬 거 있는데 못하겠다 시간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올라오는 게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한 58,000원, 한 6만 원 정도 여기 매수가 요 정도 되는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 뚫어내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인데 좀 더 올라가면 대신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종목 더 될 것 같은데요. 올려주세요. KTNG, KTNG 오랜만입니다. KTNG 같은 경우에 10% 정도 98,000원, 지금 딱 매수가 근처인데요. 일단 KTNG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가져가도 특별히 손실 보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올라가도 거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TNG 10%밖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현금 하십시오. KTNG 보니까 훨씬 더 웃으신 것 같거든요. 10% 사신 거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재미 보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힘들어. 하여튼 뭐 오늘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스타일로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이반장을 제일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싫으신 분들은 안 보겠죠. 근데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성남 분당에서 열심히 그날 저번 달 사자는 강의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날씨 되게 좋대요.
예. 근데 미세먼지가 좀 있다는 게 그게 안 좋네요. 하여튼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